2022년도에요. 그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17살이네요. 야, 나이 1년 더 많이 늙었다. 이제 진짜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2022년도죠. 2022년도, 2023년도, 24년도. 그럼 니는 25년도 되면은 이제 대학생이냐가 갈리는 거네? 니는 25학번이야? 25학번이야? 니 25학번 돼서 대학교 갈 때면 우리 아들도 이제 중학교 가겠네? 얼마 안 남았는데. 합시다. 오늘은 원해방정식을 나갈 거예요. 원해방정식. 원해방정식을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이제 도형 이동을 나갈 거야. 도형 이동을 나갈 거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야.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원래는 이제 원해방정식을 저번에 나가려고 했다가, 이제 너네가 이제 조금 버벅이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스톱을 시켰고, 요 원해방정식하고 도형의 이동 파트까지 하면은 수학상이 끝납니다. 수학상이 끝나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1월, 그러면은 오늘이 며칠이에요? 1월? 오늘이 4일이죠? 1월 4일이고, 일요일 날이 그럼 언제죠? 일요일 날이 1월 9일이 되죠. 1월 9일이고, 그 다음에 1월 10일이 되고, 1월 11일서부터는 우리가 뭐 한다 했죠? 이제 방학 커리큘럼으로서 진행을 됩니다. 방학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고, 1월 11일부터 1월 11일서부터는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1월 11일서부터는 이제 매일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월 11일부터는 언제부터? 오전 10시 수업이 되는 거야. 오전 10시. 오전 10시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1월 11일부터 클리닉이 진행이 됩니다. 클리닉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1월 11일부터 이제 클리닉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서부터는 이제 뭘 나간다 했었죠? 월, 수, 금 하고 화, 목 으로써 구성을 해서 월, 수, 금에 뭐 나간다고 했었지? 뭐야? 수, 원이 나간다고 했었고요. 화목에는 뭐야? 고등수학 하를 나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학 하를 나간다고 얘기를 드렸죠.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거 1월달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 했었죠? 1월달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2월달부터 어떻게 된다 했어요? 2월달부터는 월수금, 이 수학, 상이 나가고, 그리고 화목이 뭐가 되는 거? 화목이 수학, 원이 나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구성을 해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월이고, 얘가 뭐가 된다? 2월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수학상 교재는 뭐였어요? 수학상 교재는 자이스토리로 나갈 것이고, 그리고 일단 당장 살 필요는 없겠지. 당장 살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고, 플러스 알파가 있겠지. 그 플러스 알파는 현재 니네가 갖고 있는 교재들. 그 교재들로서 앞에서부터 다시 내용 설명을 하면서 뭐 한다고 했었어요? 다시 앞에부터 내가 빼놓고 풀었던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마스터, 아니면 시리 단계, 아니면 여기 있는 연습 문제들을 알파로서 추가적으로 할 거야. 근데 추가적으로 할 거면서 요거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클리닉 시간을 이용해서 마무리 할 거고,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를 같은 교재로서 공통 질문적으로 받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수완하고 요 고등수학하는 뭐 한다 했었죠? 자이스토리긴 한데 여기 심플 자이스토리라고 했어요. 이거는 완료의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교재로 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심플 자이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고, 자이스토리하고 심플 자이스토리가 좀 달라요. 알겠죠? 좀 다르니까 이제 보셔서 나중에 이제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해마다 그런 애들이 있는데, 뭐냐면 수원 선생님, 저 자이스토리 했어요. 어떡해요? 저
자이스토리 썼는데 어떡하죠? 심플 자이스토리가 아니고 자이스토리예요. 분명 한 명씩 그런 애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이스토리 샀으면요 그냥 냅두시고 심플 자이스토리 하나 더 사세요. 더 사셔가지고 어차피 이건 나중에 자이스토리 한 번 더 해야 돼요. 때문에 굳이 그걸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적으로는 심플 자이스토리를 해서 완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심플 자이스토리를 하다 보니까 너네가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학 상하고 하보다는 수업 1이 좀 더 빨리 끝나는 경향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이게 조기 종료가 된다. 1월달이나 해서 조기 종료가 된다. 2월 끝까지 가지 않고 조기 종료가 되면은 그 남은 시간 동안 뭐 한다? 수학 상에 대한 수업을 플러스 알파로서 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학상을 자이스토리로 하면서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한다고 했었지? 여기서 기출들, 그지? 기출들 위주로서 이제 실전 문제들로서 이제 구성을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클리닉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2시부터 4시나 5시 정도까지가 거의 필수적으로서에 대한 클리닉이 될 거고, 그 5시 이후에 대한 시간은 이제 개별적으로 좀 더 남아야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5시부터 남을 때 맥시멈까지는 7시까지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2시부터 7시까지 남아서 하셔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야. 그만큼 나는 시간을 투자해서 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선생님 저는요 월수금 월화수목금 모두 클리닉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듯하여 제가 오늘 끝나기 전에 제가 뭘 드릴 거냐면 스케줄러를 드릴 거예요. 스케줄러를. 자, 1월달 스케줄러하고 2월달 스케줄러를 드릴 겁니다. 1월달과 2월달 스케줄러를 드릴 거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1월달 스케줄러에서 내가 다른 거 적지 마시고요. 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적지 마시고 타 학원 스케줄만 적으시면 돼요. 타 학원 스케줄로만 적어주시면 되니까 타 학원 스케줄로 써보시면 되고, 하다가 선생님 저는요 다른 학원에 대해서 스케줄을 딱 적다 보니까 다른 학원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뀐 게 생길 수가 있어요. 1월달에서 2월달, 뭐 1월달에는 했는데 2월달에 안 한다든지 1월달에 안 했는데 2월달에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일단적으로 현재 정해진 것만 적어주시고 나중에 변경이 되거나 하는 것들은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주시게 되면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지. 월화수목금이야. 수목금인데 일단적으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내가 클리닉을 못해. 내가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클리닉을 내가 못하게 됐어. 그러면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날은 좀 더 클리닉을 길게 하고 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나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내가 월수금을 클리닉을 못해 라고 하게 되면은 화요일하고 목요일날은 좀 길게 클리닉을 하고 가셔도 된다는 얘기야. 가시라는 얘기야. 가셔도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요 필수와 개별적인 것들에 대한 클리닉을 잘 챙겨주셔야 되고, 월화수목금에 대해서 클리닉 때 해야 되는 게 뭘까? 내가 이거는 이제 그 조교선생님들한테도 제가 계속 누차 제가 강조하고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당일에 배운 과제를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1월 11일부터 방학 커리큘럼에 들어가는데 이게 화요일이기 때문에 고등수학 하부터 진행이 되겠지. 고등수학 하부터 진행이 되면 오늘 진도를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오늘 숙제가 있겠지. 그 숙제를 집에 가서 하지 마시고 그날 남아서 하시라고. 숙제가 밀리면 안 된단 말이야. 숙제가 밀리면 안 되니까 화요일하고 목요일날은 고등수학 하잖아. 그러면 내가 오늘 클리닉 시간 남아서 몇 퍼센트 해야 되는 거야? 80%에서 100%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숙제가 안 밀려. 집에 가서 뭔가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못하니까. 그리고 수요일날은 수원을 하겠지. 그지? 수원을 할 거야. 수원을 하게 되면 수요일날 남아서도 뭐? 클리닉 시간에 문제를 풀라고, 오늘 배웠던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배웠던 건데도 안 풀려. 그런 것들을 질문하라고 조교선생님을 쓰는 거야. 근데 선생님, 저는 이때 만약에 잘 들어야 돼. 클리닉 때 하고요, 클리닉 때 하면은 주말에는 쉬라고. 괜찮으니까.
쉬어도 돼.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나도 그렇게 숙제는 안 내줄 거야. 알겠지? 금요일이니까 좀 더 많이 해. 라는 건 없을 거야. 금요일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게끔. 80%까지밖에 난 못했어. 그럼 뭐 하면 돼? 주말에 그 나머지 20%를 좀 완료를 하시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까? 근데 봐. 내가 걱정인 사람들도 있을 거야. 아, 나 월수금에, 선생님, 나 월수금에는 클리닉을 못해요. 다른 학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수금에 제가 클리닉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 당일 숙제에 대한 것들은 그럼 집에 가서 하셔야 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만약에 내가 2시부터 5시까지 다른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0시부터 1시까지 한 다음에 이거 수학학원을 가고 만약에 예를 들어 2시부터 5시가 영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럼 클리닉을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 저 그러면 5시 이후에 와도 될까요? 상관은 안 해. 왜? 무조건 7시까지 잡아놓을 거야. 니네가 없으면 조교선생님은 일찍 퇴근이야. 너네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난 조교선생님 남겨놓을 거야. 그래서 조교선생님한테는 무조건 7시에 가는 걸로 생각을 해 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저 2시부터 5시까지가 영어인데 그러면은 나 이거 2시간 하느니까 안 하는 게 낫지 않 그딴 생각하는 게 아니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와서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6시야. 근데 내가 위치가 영화관의 위치 자체가 요 근처가 아니라 예를 들어 수지구청이라 생각을 해봐. 그럼 1시에 끝나가지고 좀 바쁘긴 하겠지만 점심을 대충 먹고 가서 수업은 들을 수가 있어. 어렵진 않거든. 6시에 끝나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몇 시가 될까? 6시 30분이 돼. 30분만 괜찮아. 상관은 없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한다면요 뭐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면은 네가 집에 가서 그날 숙제는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배운 거에 80% 이상은 무조건 해야지만 난 숙제가 안 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뜻인 줄 알아?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월요일날 이런 스케줄로서 구성이 돼 있으면 화요일날은 내가 요 남은 시간 동안 필수적인 시간 동안에 그날 화요일날 나간 진도에 대한 숙제를 80%에서 100%를 끝내고 남아서 월요일날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걸 끝내야 돼. 이러지 않으면 미친듯이 밀린다 이제 숙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너네한테는 정말 익숙해져야 돼. 그 공부하는 방법적인 부분들을 나는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공부하는 방법적인 것들. 근데 나한테 그런 애들이 가끔씩 있어요.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니 수학학원에서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하고 우리 애는 다른 학원도 가는데 클리닉도 못 하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 애는 다른 과목을 언제 공부합니까? 그렇게 다 따지면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월화수목금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10시부터 1시까지 하고 숙제가 없으니까 가세요 이래버리면 너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 너네가 생각하고자 하는 게 지금 수학은 다니지? 난 물어볼까? 영어도 다니지? 저 영어 안 다녀요. 그럼 거꾸로 물을게. 영어 2개 이상 다녀요. 야, 공부하는 거 맞냐? 국어 다니지? 국어 안 다녀요. 그건 다 다니네. 국어를 2개 이상 다닙니다. 있어! 그거 2개 이상 다니네. 하나는 국어학원 다니고 하나는 논술학원 다니고. 근데 난 논술 때는 국어 하나만 다닌다는 거잖아. 그지? 과학학원 다니는 사람. 저 과학학원 다녀요. 몇 개 다녀요? 한 개. 사회학원 다녀요. 있어! 한국사 다니는 애들. 없어요? 그럼 너네 그렇게 어려운 스케줄이 아니에요. 알겠죠? 봤을 때, 요 정도는 다녀요. 요 정도로는. 수학학원 하나, 영어학원 2개, 국어학원 하나, 과학학원 하나, 사회학원 하나.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다니는 애들이 또 있긴 하는데, 그 애들이 조금 힘든 애들, 1+1 이렇게 다니는 애들도 있고, 국어학원 다니면서 논술 다니는 게 아니고, 뭐 영어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거 다녀요. 영어 출판사별로 학교별로 하는 수업하고, 하나는 뭐 에세이, 뭐 이런 것도 다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아니란 얘기니까 너네한테 그렇게 빠듯한 스케줄은 아닐 거야. 빠듯한 스케줄 아닐 거고, 특히나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지 않나요? 많아야 2번? 아니에요? 이것도 5번 하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때문에 그렇게까지 빠듯한 스케줄이 아닐 거고, 아마 주말에도 학원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평일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야. 공부할 마음이 있다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요번에서부터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는 거잖아, 그지? 이제 이번 주에 졸업을 한 학교도 있고, 너네가 제일 늦었지? 너네가 1월 10일. 그지? 맞아. 홍천중이 제일 늦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1월 10일. 그전엔 다 1월 5일, 1월 7일에 끝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안하지만 유나한테 어쩔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빨리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최대한 늦춘 거니까 알겠죠?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 같은 경우에는 1월 15일에 방학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원의 방정식을 할 거예요. 원의 방정식. 근데 얘들아, 나 이거 하나, 맞아. 나한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데, 방학 동안에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 저 영상을 촬영을 하실 건가요? 라는 물음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영상 촬영을. 근데 영상을 촬영을 하면 할 수는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좀 바쁘면 돼. 너네 수업 끝나자마자 나는 또 수업이 있거든? 또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수업이 있긴 한데, 그 시간 잠깐 이용해가지고 너네 영상 편집하고 올려주면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날 올려줄 수 있을 만큼 올려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좀 많이 바빠야겠지. 근데 니네가 영상을 안 보면 난 안 올려. 올릴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않을까? 영상을 올리는데 뭐야? 조회수가 0이야, 1이야. 아, 짜증나, 나도 그러면. 내가 이걸 도대체 왜 올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따라서, 나도 너네한테 그 영상을 업로드 시켜서 그걸로써 수익이 창출되는 건 절대 1도 없거든요. 1도 없기 때문에 나는 너네한테 부탁하는 건 딱 하나. 니네가 열심히 하면 내가 좀 힘들더라도 해줄게. 최소한 내가 너보단 덜 하는 경우는 없을 거야. 그건 약속을 드릴 수 있는데, 너도 나한테 약속 하나 해주세요. 뭐냐면, 강의를 보셨으면 가장 베스트한 방법은, 정말 베스트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 나도 저 사람이 얘기한 플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너한테 정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야. 수업을 들어요. 10시부터 1시.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클리닉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5시에 갑니다. 5시 집에 가셔서 다른 타 학원이 있을 수 있겠죠? 타 학원이 있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구성을 하고 나서 요 뒤에 있는 시간 동안에 만약에 내가 복습을 하고자 합니다. 언제 거? 그날 배운 거. 그렇게. 그날 배운 타 학원이 없다면 여기 타 학원 자리에 복습을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복습을 내가 최소한 매일 꾸준히 한다는 건 가장 정말 베스트한 거예요. 가장 베스트하고, 만약에 그게 못하더라도 월요일 수업을 화요일날이라도 복습을 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거든요. 그 때문에 얘를 가지고 복습을 하고 필기를 적어도 하면서, 필기를 못하더라도 업로드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계속 복습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있다면, 나는 그 학생이 정말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대해서 더 열심히 업로드를 빨리빨리 해주려고 노력은 할 건데, 네가 보고 있는지 남이 보고 있는지 솔직히 제가 감을 못 잡아요. 막말로. 최근 강의 복습한 사람 있어요? 근데 조회수가 6이 넘어요. 도대체 뭐죠? 나도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나 이제 알아. 고등학교 2학년 애들도 강의 이거 보고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애들도요. 그래서 이거 왜 봐? 그러니까 저 그때 그거 놓쳤던 것 좀 해보려고요. 라고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올라간 애들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도 그거 분명 알거든요.
그 때문에 뭐 그래 뭐 그거 뭐 봐도 돼 라고 하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은 찾아서 보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여러분이 보는 게 어느 정도로 제가 보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런데 댓글 좀 남겨주면 안 될까? 선생님 저 누군데요? 봤습니다.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되고, 저 봤어요 아니면 저 확인했어요 이런 식으로 댓글 하려면 또 로그인에 대해서 귀찮아서 그러냐? 아니야? 아니면 나한테 문자나 카톡이라도 보내줘. 근데 그건 어렵지 않잖아. 내가 봤으니까 문자나 카톡으로 저 봤어요. 보고 있어요 너. 알겠지? 예약 문자 그럼 죽여버릴 거야. 저 봤어야 되는데 조회수가 제로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솔직한 것들에 대해서 좀 오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저도 차라리 그래 애들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 갖고 좀 더 열심히 제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볼게요. 원의 방정식이에요. 원의 방정식. 여기 파트가요, 학생들한테는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고 가장 양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요, 정말 어찌 보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한번 시작을 해버리게 되면. 따라서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고 필수적인 것만 할 거야. 정말 너무 디테일하게 가게 되면은 여기에 벌써 푹 하고 지치거든요. 오늘 3시간 동안 떠도 못 끝내요, 이거. 따라서 필수로서 해야 되는 것들만 제가 할 거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했을 땐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잡아드릴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만 하시면 돼요. 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에 대한 뜻 자체가 뭘까요? 원 자체는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의 점을 이은 평면도형이 원이에요. 나중에 여기서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로 기하를 할 겁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학교 특성상 나는 이과를 가야 되는데 2학년 때 기하를 한다 라고 하면 그 2학년 때 하는 기하 파트 중에서는 구라는 공간도형도 배워. 근데 그때 구라는 공간도형도 배울 때도 다 똑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 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정점이고요. 같은 거리라는 것들에 대해서 포인트가 될 거고, 한 정점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얘를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같은 거리라는 것들을 우리는 반지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중심과 반지름이 원의 방정식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보조선을 그리든지 연장선을 그리든지 어떤 것들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중심과 반지름이 기준이 돼야 돼. 분명 얘기했어. 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어. 나중 됐을 때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나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항상 중심과 반지름이야. 원에서는 중심과 반지름을 가지고 얘기한다 라고 생각해도 무관할 정도로, 원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건데 거기에 중심이라는 게 있고, 중심이라는 걸 A, B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이나 여기 있는 점이나 여기 있는 점이나 거리는 다 뭐가 될까요? 똑같을 거야. 이렇게. 그지? 그게 반지름이라고 얘기한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R이라고 두고요. 여기 있는 점들을 우리가 X, Y라고 얘기를 하면 평면좌표에서 배웠던 게 뭐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먼저 배워요. A, B하고 X, Y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X끼리 빼고 Y끼리 빼서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얘가 거리야. 이 거리를 가지고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사용을 하는 거야. 따라서 얘를 양변을 제곱해주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x-a의 제곱에다가 y-b의 제곱의 값이 r제곱이 됩니다 라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 얘가 원의 방정식의 모양이야. 그럼 얘를 전개하면 뭐가 될까? 얘를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가 플러스 ax에다가 플러스 by에다가 나머지 것들을 다 묶어놔서 c라고 놓으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 마찬가지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도 얘는 뭐야? 원의 방정식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a가 뭔지 b가 얼마인지 c가 얼마인지 외울 필요 절대 없고요. 이러한 모양이면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돼. 그럼 봐. 잘 봐.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야. 이거 뭐야? 직선이야. 됐어? y는 예를 들어서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야. 이거 뭐야? 2차 함수, 포물선, 곡선이겠지? y제곱 이퀄 ax 플러스 b가 됩니다. y가 2차고 x가 1차야. 이런 것들은 기하 파트에서 배워. 알겠지? y제곱이 되면서 여기다 ax 제곱이 되고 플러스 b가 돼.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모양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따라서 원의 모양이 된다는 거는 x와 y가 둘 다 몇 차일 때야? 2차일 때 가능한 거야. 됐어? 근데 원이 안 될 때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다시 얘기하면은 원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 거야. 원이 무조건 x가 2차, y가 2차라고 해서 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눈으로 보듯이 가장 쉽게 보시면 여기에 나온 r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이라고 얘기하는 이 r의 값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되거나 0이 되거나 마이너스 3이 되거나 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가 가장 첫 번째가 될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뭐냐면요, x제곱의 개수하고요 y제곱의 개수가 항상 똑같아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다 2x제곱하고 2y제곱 이래도 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3x제곱 플러스 3y제곱 얘도 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3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걔도 원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2x제곱 플러스 y제곱 얘는 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타원이라고 배우거든요. 원이 되기 위해서는 x제곱의 개수하고 y제곱의 개수가 뭐하다? 똑같아야 되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양을 딱 보면 알겠지만 뭐가 없죠? xy라는 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xy라는 항이 존재하게 되면 얘는 원의 방정식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xy 항이 없어야지만 원이 되기 때문에 xy 항이라는 거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따라서 x제곱 x, y제곱 y, 그리고 상수항만 구성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게 표준형, 이게 일반형 필요 없어. 그런 거 쓸모없는 건 하지 말고 외우지도 말고 별표도 칠 필요도 없는 거야. 보면은 여기 a가 마이너스 2분의 a고 여기는 b는 마이너스 2분의 b고 여기는 c의 값 자체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하지마. 알겠지? 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얘기 안 해주는 거야. 책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해주는 이유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책하고 순서를 똑같이 해줄까? 책하고 책하고 똑같이 해줘봤자 네가 친 거니? 아니요. 아니지? 네. 그치? 아, 얘네 책 묻혀줬구나. 그냥 제가 하던 대로 할게요. 좌표축에 접하는 원들이 있습니다. 좌표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모양이 이루어지냐면요,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대요. 여기 0이 될 거고, 이제 1, 3면에서 이렇게 x축에 접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x축에 접하는 거. 그 다음에 또 y축에서 접할 수도 있겠지? y축에 이렇게 접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동시에 접할 수도 있겠지? x축과 y축에 동시에. 요 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표현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럼 x축에 접하는 요 점을 a, b라고 두고, 여기 있는 점을 a, b라고 두고, 여기 있는 점은 우리가 a, a라고 볼 수가 있을 테니 반지름을 체크해 보시면 이 반지름이 얼마일까요? 반지름이 얼마일까? a, b라는 건 뭐야? 이렇게 돼서 a만큼 간 거고 이만큼이 b만큼 간 거 아닐까? 그럼 반지름은 얼마가 돼? a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여기에 반지름은 뭐가 될까요? a만큼 간 거고 b만큼 간 거니까
반지름은 b가 되겠지? 여기에 반지름 얼마가 될까? a가 될 거라고. 됐어요? 1, 4분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1, 4분면에서 x축에 접하거나 y축에 접하거나 원점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의 모양 자체는 x축에 접하는 건 중심이 얼마야? a, b가 되기 때문에 x-a의 제곱에다가 y-b의 제곱이 되고 b제곱이었잖아요. 그치? 반지름이 얼마였어? b였으니까 b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그 y축에 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프 자체를 일단 x-a의 제곱에다가 y-b의 제곱을 쓰고 반지름은 a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원점이란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합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될까? 중심이 a, a가 될 거니까 이렇게 쓸 거면서 반지름은 얼마? 이렇게 a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2, 3면에서 접할 수도 있어. 이렇게 x축 그리고 이렇게 y축에서 접할 수도 있고 원점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요 점의 좌표는 여기는 a, b였잖아.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a, b가 될 거야. 마찬가지 요 점 자체도 마이너스 a, b가 될 거고 요 점 자체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a, a가 되겠지. 이렇게요. 됐어? 그럼 2, 4분면에서 접할 때에 대한 모양은 어떻게 될까? 2, 4분면은 x축에 접할 때, y축에 접할 때, 그리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때에 대한 모양은 뭐가 될까? x축에 접하는 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중심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a의 제곱에다가 y 마이너스 b의 제곱의 값이 b제곱이 됩니다. y축에 접하는 것들은 중심이 모양이 얘가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면 되는 거야? x 플러스 a의 제곱에다가 y 마이너스 b의 제곱의 값이 a제곱이 됩니다. xy축과 동시에 합하는 거는 얘가 될 거야. 이거가 중심이 마이너스 a, a가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식의 모양은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a의 제곱의 값이 a제곱이 됩니다 라고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 3, 4분면에서도 접할 수 있을 거 아니냐? 3, 4분면에서도 x축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y축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xy축에 동시에 접할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럼 요 점에 대한 좌표는 뭐가 될까? 요 점에 대한 좌표는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되는 거니까 뭐가 되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얘는 뭐가 될까? 마찬가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얘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가 될 거기 때문에 3, 4분면에서 예를 들어서 접한다라고 얘기하면 3, 4분면에서는 x축, y축, xy축에서 접하는 것들은 x 마이너스 플러스 a의 제곱에다가 y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 얘는 b제곱이 될 거며 얘는 x 플러스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면서 얘는 a제곱이 될 거고 얘는 x 플러스 a의 제곱이 있고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 a제곱이 된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마지막 4, 4분면에서 접할 때는요 x축에 접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죠? y축에 접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xy축에 접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될 거야. 그럼 여기 중심에 대한 것들은 뭐가 될까? 얘는 a, 마이너스 b 얘도 a,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여기 있는 점 자체는 a, 마이너스 a가 되기 때문에 쓸 데가 없네. 여기다 쓸게요. 4, 3면에서 접한다라고 하면은 뭐가 될까? x축에 접하거나 y축에 접하거나 xy축에 접하게 되면은 식의 모양 자체가 x-a제곱에다가 y 플러스 b 제곱의 값이 b제곱 얘는 x-a제곱에다가 y 플러스 b 제곱의 값이 a제곱
얘는 x-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의 값이 a제곱이 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잘 봐. 잘 봐야 돼. 그러면 선생님 이런 것들 다 외워야 합니까? 아니, 그걸 다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좌표축에 접한다 라고 얘기가 되게 되면 너네가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첫 번째 바로 뭐냐면 중심의 위치야. 중심이 1, 4분면에 있느냐, 2, 4분면에 있느냐, 3, 4분면에 있느냐, 4, 4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식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져. 다시 얘기하면은 X축에 접하고 X축에 접하고 X축에 접하고 X축에 접한다 하더라도 중심이 1, 4분면에 있을 때하고 2, 3분면에 있을 때하고 3, 4분면에 있을 때하고 4, 4분면에 있을 때 그래프 모양 자체가 다르게 나타나고 식의 모양도 다 다르게 나타나겠지?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식의 모양이 달라진다 라는 것들을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을 보면 얘들을 보게 되면은 이 중심이 항상 어디에 있냐면 중심은 항상 y 콜 x라는 그래프 또는 y 콜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 위에 중심이 존재합니다 라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야. 얘가 y 콜 x, 얘가 y 콜 마이너스 x 그래프 위에 중심이 있겠다 라는 걸로써 받아주셔야 되는데, 아마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걸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한 번쯤이라도 원방을 해봤던 친구라면 아, 저런 말도 있었지나, 아, 저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고, 따라서 익숙해지는 게 먼저야. 알겠죠?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A4 용지는 옆에 보시면 있어요. 있으시니까 쓰시면 될 것 같고, 정리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가장 수학을 잘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애들도 수능 끝나고 나서 과외를 하는데 물어보더라. 선생님, 강의 언제 올라와요? 왜? 과외해야 되는데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강의를 그대로 베껴다가 과외를 한대. 그래도 되니? 상관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기 때문에 제발 부탁인데 반드시 잘 정리를 하시고, 반드시, 그래서 애초에 얘기했잖아. 나는 수상부터 미적분까지 이렇게 정리를 다 해드릴 거야. 그거를 니네가 차곡차곡 모아서 정리한다 생각을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정말 개념 정리 노트가 되는 거야. 수학도 그게 반드시 필요하고. 볼게요. 원해방정식 구하기예요. 원해방정식 구하기. 이 원해방정식을 구하는 과정들이 책에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나옵니다. 교육과정이 벗어나는 겁니까? 아니요. 이거 정리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정리를 해주지 않고 그냥 당연히 이건 알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4가지인가요? 아니요. 더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4가지만 해주셔도 될 듯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중심을 A, B라고 주어지고 반지름을 R이라고 주어질 때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또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중심이 주어지고요. 중심이 주어지고 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물론 이 축이라는 것은 X축이 될 수도 있고 Y축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XY축이 동시에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중심이요. 직선 위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주어집니다.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 한 점이 주어지겠죠. 한 점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폴로니우스라고 쓰는 건지 니우스를 쓰는 건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요즘 책에는 요즘 쓰는 니우스라고도 많이 쓰니까 뭐 외국인산 이름인데 뭐 굳이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중심이 여기도 A, B가 됩니다 라고도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중심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뭐 Y AX 플러스 B라는 직선 위에 중심이 움직입니다 라고도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것 자체는 뭐가 되는 거냐면 AP 대 BP에 대한 게 M 대 N이 됩니다 라고도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거야.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더 많은 게 있습니다. 더 많은 게 세 점을 지나는 원도 있고 되게 많기 때문에 어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문제마다 달리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문제들은 이런 컨셉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심이 A, B고요. 반지름이 R입니다.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원의 방정식은 얘가 되고요. 얘가 되고요. 얘가 됩니다. 되셨어요? 근데 어렵진 않을 거야. 어차피 A, B, R은 다 주어질 테니까. 이 말이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라는 얘기로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중심이 없는데요? 반지름도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지 마시고, 요 플러스적인 걸로서 다른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바로 뭐냐면, 지름의 양 끝점을 주어줄 수도 있겠지. 지름의 양 끝이라고 하게 된다면은, 요렇게 원이 있을 때 이 점하고 이 점이 주어진다는 얘기 아니겠냐? 그럼 이 점하고 이 점이 주어지게 되면 뭐가 되는 걸까? 중심을 구할 수 있을까? 있겠지. 여기에 절반과 여기에 절반이 중심이 될 테니까. 반지름을 구할 수 있을까? 구할 수 있겠지. 왜? 여기부터 여기의 거리의 절반을 하게 되면 반지름이 될 거니까. 따라서 지름의 양 끝 두 점을 가지고는 뭐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구해서 넣으시면 돼요. 이런 것들까지도 세세히 설명하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면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중심이 A, B입니다. 그래서 축의 접한다라고 얘기했네요. X축일지 Y축일지 아니면 XY축일지는 모르겠죠. 근데 X축이 되게 된다면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B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X-A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Y-B의 제곱이 되면서 얘는 A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는 뭐 X-A의 제곱이 되면서 여기는 Y-A의 제곱이 되고 A제곱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했던 이런 것들이야. 이런 모양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중심을 지나는 직선과 한 점이 주어진답니다.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한 점이 이렇게 된다 했으니까 봐봐. 중심을 우리가 P, Q라고 두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X-P의 제곱 플러스 Y-Q의 제곱의 값이 R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 아닐까? 됐을까? 근데 PQ가 어떤 관계성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얘는 Q 자체는 뭐가 돼? AP 플러스 B가 됩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원의 직선에서 나타나게 되면 P점을 대입하고 Q점을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Q 자리에 얘를 대입한 거하고 별다를 게 없습니다. 따라서 X-P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AP 플러스 B의 제곱 이퀄 R제곱이 됩니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한 점이 우리가 목적은 뭐지? 한 점이 주어진 것들은 여기에 대입을 해서 R의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의도로서 우리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아폴로니우스의 원 자체 같은 경우에는요 좀 특별한 원입니다. 특별한 원이기 때문에 지금 못하더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바로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봐봐. 이거는 그냥 의미만 받으시면 돼요. AP 대 BP가 M 대 N이래.
근데 이거 평면좌표 때 이런 거 했었다? 평면좌표 때 어떤 걸 했었지? AP 대 BP가 M 대 N이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점이 A가 되고 여기 있는 점이 B가 됐을 때 P라는 점이 이렇게 M 대 N으로서 여기에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겠지?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지? 내분점이라고 얘기한 거야. 됐어? 선생님, 여기가 M이 되고 여기가 이렇게 돼서 N이 돼가지고 여기에 P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 따라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 두 개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 이 두 개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얘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요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시면은 뭘 구할 수 있고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그걸 가지고 위에와 같은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야.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서 연습을 해 보셔야 되고요. 되고 그게 끝나게 되면 이제 네 번째. 해봐. 네 번째 바로 뭐가 나오냐면 두 원의 위치 관계가 나옵니다. 두 원의 위치 관계는요 총 몇 개가 있냐면 이렇게 원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원이 하나 있어서 안 만날 수도 있겠지. 근데 잘 봐야 돼. 이렇게 원이 있고 이렇게 원이 있어서 안 만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부에서 안 만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리고 점점 작은 원이 큰 원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서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거고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돼서 내부에서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돼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생기겠지. 그럼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만나는데 작은 원이 잘 봐야 돼. 잘 생각해. 작은 원이 큰 원에 가까워지다 보니 점점 가까워져서 한 점에서 만나다가 좀 더 가까워지면은 두 점에서 만나게 될 거고 더 가까워지면 안에서 만나게 될 거고 그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면 안 만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 약간 어떤 느낌이지? 개기월식 같은 느낌이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됐지? 그럼 잘 봐. 이게 머릿속으로 해야지 이거 외우면 안 돼. 여기 있는 작은 원의 반지름을 스몰 r, 여기 있는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할게요. 그러면 스몰 r과 라지 r을 더한 거 하고요. 중심거리랑 비교하면 어디가 더 커요? 중심거리가 더 커요. 근데 작은 원하고 큰 원의 반지름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똑같은 거야. 그냥 움직이기만 하는 거잖아. 중심이 계속 움직일 거야? 그럼 뭐는 변해? D는 변해. D가 작아져 커져? 작아지고 있는 거야. 그치? 점점 작다 보니까 얘하고 얘가 더한 게 여기 있는 값하고 같아지겠지. 됐어요? 더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얘하고 얘를 더한 게 이 값보다도 커지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선생님? 야, 여기가 중심이 요만큼이 라지 r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스몰 r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요 사이의 거리가 d가 되는 거야. 그러면 d라는 값은 뭐가 되는 걸까?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뺀 거와 똑같아질 거란 말이지. 그럼 얘는 뭐가 돼?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있는 거잖아. 따라서 D의 값이 더한 거보다는 작지만 뺀 거보다는 크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될까? 더 가까워지면 뺀 거보다도 중심 거리가 더 뭐 할까? 작아지는 경우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 중에 첫 번째, 만나지 않는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 경우는요, 이렇게 원이 하나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원이 있어서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냐, 그치?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해서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야.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경우는요, 접선의 길이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 접선의 길이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대.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해요. 그럼 요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야. 됐어? 그럼 요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중심에서 반지름, 중심에서 반지름이 각각 이렇게 있을 거야. 됐니? 그러면 잘 봐야 돼. 잘 봐. 지금 작은 거에 대한 반지름을 쭉 평행하게 밀어버리면 요 길이가 R이 돼요. 됐어요?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이 될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중심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될 거고, 따라서 여기가 90도가 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은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D제곱은 R-R의 제곱 플러스 L제곱입니다 라고 해서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선생님 이렇게 그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얘는 어떻게 되면 돼요? 똑같아. 여기서 반지름이 있을 거고 여기도 반지름이 있지 않겠니? 이렇게 똑같이 작은 원의 반지름을 쭉 밀어내면 이렇게 돼서 요만큼이 뭐가 될까? R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중심거리는 뭐가 될 거고? D가 될 거니까 여기에서 90도가 된 이러한 피타고라스 정리로서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L이라는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식이 뭐가 되는 거야? D제곱은 R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L제곱이 됩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따라서 이러한 식과 이런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작은 원의 반지름을 밀어서 평행으로서 한 다음에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죠. 없을 거예요. 영상 낼 일은 없을 거니까 제가 오늘 좀 타이트하게 되게 많은 양을 하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너네가 모든 것들을 100% 이해를 하고 간다는 생각은 하진 않을 거야. 근데 나중에 수학상을 다시 하다가 내가 이 설명을 살짝씩 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했던 이런 얘기까지 다 온전히 오롯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때문에 나중에 너네가 이제 원방을 찾다가 아 그게 뭐였지 내가 이런 내용도 있었지 라고 했을 때 그게 뭐였지 라고 하면 돌려볼 수 있게끔 제가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타이트해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죠? 두 점에서 만난다요. 이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바로 뭐가 어렵냐면 선생님 뭐 크게 할 게 있나요? 두 점에서 만난다는데 이렇게 원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원이 하나가 있어 두 점에서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할 게 뭐가 있나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첫 번째가 공통현의 길이에요. 공통현이라는 게 뭐냐면 왼쪽에 있는 노란색 원을 기준으로 또는 오른쪽에 있는 이 주황색 원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만나는 두 점을 잇는 이 선분이 있을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걸로써 보시게 된다면 노란색 원에서도 현이고요. 주황색 원에서도 얘는 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공통현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왼쪽에 있는 원과 오른쪽에 있는 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만나는 그 선분의 길이를 공통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지. 두 원의 교점을 이은 선분을 우리는 공통현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공통현의 길이라고. 따라서 공통현은 두 원의 교점을 이은 선분이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잘 들어야 돼. 두 원의 교점을 구할 일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알겠지? 연립을 해서 교점을 구하는 일은 없어. 절대로. 따라 두 점에 대해서 교점을 연립해서 구하신 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중심과 공통현의 방정식 사이의 거리로서 우리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얘기야. 중심이 있을 거고 이렇게 반지름이란 게 있겠지. 그리고 공통현에 대한 방정식, 직선이 될 거니까 이 직선에 대한 방정식을 구할 수만 있으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했던 내용이고, 따라서 그 거리를 구하시게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 있는 요 x라는 길이를 찾을 수가 있으며, 우리가 여기 있는 요 길이와 여기 있는 요 길이가 어떻다? 똑같다는 걸 이용해서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됐나? 그럼 내가 알아야 되는 건 바로 뭐야?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두 번째로 배우는 게 바로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야. 두 원이 나오는데, 두 원의 교점이 나오는데, 근데 그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얘기할 거야? 라고 한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원하고요. x제곱에다가 플러스 y제곱에다가 플러스 px 플러스 qy 플러스 r 이퀄 0이라는 두 개의 원이 있는데, 잘 봐.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내가 누차 얘기한 거야. 직선의 방정식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했다. 이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고요. 이 직선이 px 플러스 qy 플러스 r 이퀄 0이에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찾아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지?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지. 어떻게? 직선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두 개를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뭐 한다 얘기했어? K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얘를 봤을 때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라고 읽어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원의 방정식도 똑같습니다. 원의 방정식도요. 원의 방정식도 잘 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까지만 보고 이 노란색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두 개에 대한 식으로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y 플러스 cr 이퀄 0에다가 K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 거야. 얘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야. 근데 그 도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선일 수도 있고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여기 있는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는 얘기는 직선은 몇 차식이 되는 거지? 직선은 몇 차식이 돼야 돼? 1차식이 돼야 되지. 직선은 2차식이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직선이 되려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K라는 값 자체가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얘와 얘 2차식을 없앨 수 있는 거야. 됐어?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우리가 K라는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2차식이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겠지? 따라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며 이걸 할 때는 K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또 다른 하나의 점이 필요로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잘 봐. 예를 들어 드릴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y에다가요 마이너스 5 하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7y에다가 마이너스 7 이퀄 0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요 두 개의 교점을 지나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고?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납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이런 형태로 됐나? 근데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 직선일 수도 있고 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됐나? 그럼 요 두 원에 대해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K값이 얼마면 되는 거라고?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라고.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버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4X는 플러스 4X가 되는 거기 때문에 2X가 되고 마이너스 7Y는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4Y가 되며 여기 있는 마이너스 7은 얘랑 만나서 플러스 2 이퀄 0이라는 직선이 되고 이걸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근데 직선이 아니라 원이래. K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란 얘기지. 그럼 K값을 구해야 되라는 얘기인데 원점을 지난대요. 원점. 그 원점이라는 건 얼마가 되는 거야? 0,0이니까 0,0,0,0을 다 대입해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7K가 0이 되기 때문에 K값이 얼마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7분의 5가 되면 되고 이 K값을 구했을 때 여기다 넣어주시게 되면 아 얘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너네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야? 요 식을 세울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따라서 너네가 중요한 건 위에 있는 빨간색이 아니라 노란색에 대한 모양으로서 식을 세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말이고 그랬을 때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2차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공통현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으며 그걸 이용해서 공통현의 길이도 찾을 수 있다니까 제발 부탁이지만 교점 구하는 행위 자체는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교점은 절대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해야지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야. 됐나?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바로 뭐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야. 얘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이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 됐니? 그러면 항상 따져야 되는 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반지름은 이렇게 될 거 아니니
됐지? 그럼 물어보자. 여기에서 중심과 직선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야. 여기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그리고 각각 반지름도 존재할 거란 말이지. 그럼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와 반지름에 대한 비교를 하면 얘는 어떻게 될까? 요만큼하고 얘가 R이야. 어디가 더 큰 거야? R이 더 큰 거야. 이러면 두 점에서 만난다야. 됐나? 그리고 나서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요만큼이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되며 동시에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얘가 같을 때 얘는 접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지? 그런 다음에 D에서 R까지 보면은 이만큼이 D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이 될 테니까 얘가 더 클 때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만나지 않는다가 됩니다. 되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하셔야 되는 게 두 점에서 만난다인데, 두 점에서 만난다는 케이스에 대해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이렇게 됐을 때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날 거 아니니? 그럼 내가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거리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 그럼 현의 길이를 물어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시고, 중심에서 여기 있는까지 거리를 구하면 반지름이 될 테니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우리가 R제곱이 X제곱 플러스 D제곱이 됩니다를 이용해서 우리가 현의 길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야. 됐을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만나지 않는 경우하고 접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러면 원해방 정식이 끝나니까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할 게 참 많죠? 할 게 많다는 얘기는 거꾸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여기는 정말 시험이 엄청 많이 나오겠구나. 이거 하나하나마다 문제가 한 문제씩만 나온다고 생각해도 어마무지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드린 거예요. 보시면은 만나지 않는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이제 만나지 않는다, 여기 만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만나지 않는 경우에서는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 근데 만나지 않는데 무슨 최대 최소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봐봐. 첫 번째, 점과 원이야. 점과 원.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원이 있는 점하고 여기 있는 점 사이의 거리 중에 가장 긴 것과 가장 짧은 게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원이 있는 점과 이 밖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구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여기 있는 노란색 원. 그럼 노란색 원에 대해서는, 노란색 원에 있는 원 위에 있는 점은 몇 개야? 여기 있는 것들은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거야.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거고, 이 점하고에 대한 거리의 최대 최소를 따질 때는 어떻게 따질 수 있냐면, 중심에서요 이 점까지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뭘 해주면 될까? 최대값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거기에다가 반지름을 더해주게 되면 최대값이 될 거고, 그다음에 최소값은 뭐가 될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뭐를 빼주면, 반지름만큼을 뭐하면 빼주면 얘가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야.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그럼 두 번째, 원과 직선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원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있는 점들 중에 이 원 위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있는 것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구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 그럼 여기 있는 노란색 원 위에도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직선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있겠지.
따라서 그 사이의 거리의 최소와 최대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똑같아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겠지.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신 뒤에 뭐 하면 된다는 얘기야? 가장 긴 거는 반지름을 더해주면 되고 가장 짧은 거는 뭐가 될까? 여기에다가 반지름을 빼주면 가장 짧은 거리가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이상해요. 왜? 이 거리 이렇게 거리를 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얘야 거리라는 거는 항상 수선을 떨고 했을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길다 가장 짧다라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야?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를 거리를 구하셔서 이만큼 반지름을 빼준다. 그래서 이 거리가 가장 짧은 거리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결론은 뭐야? 중심과 외부에 있는 점까지 거리에 반지름을 더하고 뺀다는 얘기. 여기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과 반지름을 더하고 뺀다는 의미로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얘기야. 따라 만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로서도 우리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바로 접한다. 다른 말로는 한 점에서 만난다. 이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원의 방정식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주어진 경우가 총 3가지밖에 없거든요. 총 3가지.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질 때와 두 번째는 접점이 주어질 경우와 그리고 세 번째는 외부의 한 점이 주어질 때야. 그러면 기울기가 주어진다는 얘기는 원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때 기울기가 주어지면서 접하는 거는 이렇게 평행하게끔 몇 개가 나올 수 있을까? 2개가 나올 수가 있고 접점이 주어질 경우에는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이 점에서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며 원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때 외부의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도 그을 수 있고 이렇게도 그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접선의 개수는 2개와 1개와 2개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됐을까? 그러면 얘는 지금은 처음이니까 공식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기울기가 지나면 다시 미안해. 기울기를 주어지게 된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r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지게 되면 접선의 방정식은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약간 심화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증명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나오는지도 얘기를 드리는 거와 더불어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는 이 공식이 틀려요. 근데 중심이 원점일 때만 맞는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에 대한 얘기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 상태로만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x제곱 y제곱 이퀄 3이다 라고 얘기했어. 근데 기울기가 얼마냐면 기울기가 2이래.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y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라고? 2x 플러스 마이너스 r이 얼마야? r 제곱이 산 거잖아. 그럼 r은 얼마야? 2가 되는 거니까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직선이 2개야. 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두 번째, 만약에 접점이 주어졌대.
접점이 A, B라고 얘기를 할게요. 접점이 주어졌을 때는요, 우리가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에 대해서는 공식이 ax 플러스 by 이퀄 r제곱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x 두 번 곱하고 y 두 번 곱해서 x제곱과 y제곱이 된 거잖아. x자리 하나, y자리 하나에 대입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5라는 이러한 원 위에 있는 점이 1,2라는 점이 있을 텐데 1,2에서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 넣어주고 하나 넣어주면 x 플러스 2y 이퀄 5가 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선생님 마지막 거를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외부의 한 점이에요. 외부 P, Q라고 얘기를 할게요. P, Q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얘가 좀 복잡하거든. 공식이 없단 말이야. 얘를 지나는 직선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렇게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럼 나는 이제 뭐만 찾으면 끝나는 거냐면 기울기만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기울기를 어떻게 찾아요? 기울기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습니다 라는 걸로써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야. m의 값을.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만약에 4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x라는 값 자체가 3,0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3,0에서 접선을 그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이 점으로서 뭘 찾으라고? 직선을 찾으시라고. m에다가 x-3 플러스 0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 이퀄 0이 되기 때문에 이 직선하고 원점인 중심하고의 거리를 구해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절대값 마이너스 3m이라는 값이 반지름이 얼마야? 2가 되기 때문에 넘겨서 양변을 제곱하는 형태로서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니네 표정을 보니까 못할 것 같아. 왜? 직선을 개판으로 해놨거든. 느낌이 오셔야 돼. 내가 꾸역꾸역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뻔히 그런 걸 알면서도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니? 얘야, 중학교 때처럼 한 단어 어그러지면 그냥 땡, 아유 그래 넘어가자. 고등학교 때는 뒤에 게 다 무너져. 앞에 거 똑바로 안 하면 뒤에 거 다 무너진다고. 선생님, 내가 너네한테 얘기하잖아.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저 이제부터 열심히 하려고요. 못한다고. 왜? 중간고사 때 열심히 안 했잖아. 근데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 범위 있던 게 막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응? 거꾸로 중간고사 때 내가 정말 열심히 했어. 성적은 비록 안 좋았지만 열심히 했다고. 선생님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네요. 기말고사 때도 안 나오겠죠? 아니야. 넌 나올 수 있어. 중간고사 했던 것들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게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베이스에 깔려 있잖아. 그걸 기말고사 때 너는 빛을 볼 수 있는 거야. 따라서 한 단원들이 처음부터 끝에까지 나오는 모든 단원들이 연관성으로 있다는 것들을 확실하게 눈으로 익히셔야 되고, 이제 도형이 이동하면 이제 끝나요. 진도는 끝나는데 도형 이동은 솔직히 나중에 따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느끼셔야 되는 거는 뭐야? 아, 고등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렵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관성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게 제가 이거를 짧은 시간 동안 꾸역꾸역 힘겹게 넘어간 이유입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야 그래 평면좌표 빼고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까지만 완벽하게 해놓으면 돼.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이동은 겨울방학 때 하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원의 방정식은 끝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나서 제가 이걸 드릴 거예요. 이렇게 타학원 스케줄러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거는 오늘 적어서 내셔도 되고요. 일요일까지 적어서 저 주셔도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 변동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봐봐. 잠깐만. 여기 보시면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근데 왜 토요일하고 일요일, 저희 학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없잖아요. 없는 거 맞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너네가 너무 빡빡한 스케줄에 의해서 아니면 네가 너무 못 따라가는 것들 때문에 한다면 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도 불러낼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따라서 혹시라도 모르니 토요일하고 일요일까지 스케줄을 다 적어달라는 얘기고, 어떻게 적었는지 알려드릴 거야. 봐봐.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라고 하자. 그럼 내가 월요일날 스케줄이 수학학원은 적을 필요가 없겠지? 그럼 내가 이거 끝나고 영어를 가야 돼. 그러면은 몇 시부터 몇 시간인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과목과 가로치고 장소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디테일하게 뭐 어디 이럴 필요 없고, 수지구청 쪽인지 아니면 성북역 근처인지 아니면 요 근처인지, 요 근처가 상현동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게 정서를 정해줘야지 제가 너는 이거 끝나고 클리닉에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드릴 테니까 요거를 적어서 저한테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정리하시죠?